주말 아침,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이수현은 아내 박지연이 부탁한 어머니 김정희 할머니 집으로 수리하러 가는 길이었다. 평범한 하루가 뜻밖의 사건과 감정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이른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살며시 들어와 나무 마루에 금빛으로 빛났다. 지연은 이미 일어나 집안일을 분주히 했고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에 커피를 준비하며 주말 나들이를 위한 간단한 도시락과 보온병, 그리고 쌀쌀할 때 입을 가벼운 가디건 두어 벌을 챙기고 있었다. 수현 씨, 엄마 집에 좀 다녀와 줄래? 욕실 배관이 터져서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됐대. 지연이 말했다. 할머니 연금으로 수리공 부르기 힘드시다고. 수현은 책임감 강한 남자였다. 어릴 적부터 가족을 돕는 게 몸에 배었고 아버지에게 가족이 최우선임을 배웠다. 그는 어제 정원 일을 하느라 근육에 피로가 남아있었지만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꽃무늬 홈웨어를 입고 머리는 헐렁한 포니테일로 묶은 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냈다. 그 모습에 수현은 10년 전 대학 축제에서 처음 그녀를 본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알았어, 가볼게. 수현이 셔츠를 걸치며 대답했다. 지연은 창가 오래된 서랍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머리를 묶었다. 사진 속에는 지연이 어린 시절 따은 머리를 하고 뛰노는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 김정희 할머니가 길게 따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미소 짓는 모습도 있었다. 수현은 차에 공구 상자를 챙기고 시골 길가 작은 슈퍼에 들러가 구운 빵과 직접 훈제한 소시지, 신선한 채소, 저장용 통조림 몇 개,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샀다. 들꽃에는 데이지, 수레국화, 쑥과 야생장미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들꽃을 좋아하셔서요. 시골 시절 생각나신다 하시더라고요. 수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차는 오래됐지만 믿음직스럽게 덜컹이며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렸다. 라디오에서는 전통 민요가 흘러나왔고 수현은 지연과 아이 계획을 이야기하던 지난밤의 따뜻한 기억에 잠겼다. 그가 도착한 시간은 아침 8시, 햇살이 정원의 사과나무와 대추나무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하지 않고 조용히 대문을 열었다. 열쇠는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직접 주셨어요. 폭풍에 부서진 울타리를 고쳐드리고 나서요. 넌 내 아들 같다고 하셨죠. 집 안은 고요했다. 창밖 새들의 지저귐과 벌들의 윙윙거림만이 들렸다. 수현은 부엌에 가방을 내려놓고 공구를 꺼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배관 문제 고치러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할머니가 지친 몸을 쉬고 계신 걸까 생각하며 그는 욕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욕실은 오래된 나무 벽에 작은 창문 하나가 난 옛날식 한옥 욕실이었다. 내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문이 세게 열리며 김정희 할머니가 수건 하나만 걸친 채 나타났다. 흰색 수건은 젖어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순간 수현은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할머니는 당황해 수건을 붙잡았다.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에.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고 수건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수현은 급히 손을 들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안나가 부탁하셔서요. 배관 문제 때문에요. 조용히 오려 했는데 라고 변명했다. 잠시의 어색한 침묵. 방 안에는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기다려요. 금방 갈아입을게요. 라며 문을 닫았다. 수연은 복도 한켠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자신을 다그쳤다. 아, 이 바보야. 왜 전화 안 했어?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나가 알면 어떡하지? 이건 그냥 실수야. 몇 분 후, 할머니가 오래된 초록색 실크 목욕 가운을 입고 나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진 채 몇 가닥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짙은 긴장이 서려 있었지만 어딘가 미소가 번졌다. 다음엔 꼭 미리 전화해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하며 살짝 타박했다. 수연은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배관이 터져서 온 바닥이 젖었는데 혼자서 다 감당하려니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배관을 살폈다. 녹슨 연결 부위가 물을 새고 있었고 오래된 고무 패킹이 터진 듯 했다. 할머니가 다가와 차를 권하며 조심해서 고쳐요. 지난번에 싱크대 고쳤던 그 솜씨 보여줘요 라고 말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를 꺼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따뜻한 손길에 수현은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날 아침의 어색함과 긴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녹아내렸다. 두 사람은 정원의 토마토를 살피러 나가 웃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수현은 할머니의 손수 만든 잼과 차를 마시며 다가오는 가을 수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가 뉘엿뉘엿 무렵 지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도시에서 친구들과 보낸 즐거운 하루를 이야기하며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수현 씨, 엄마가 많이 좋아하세요. 저녁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누군가 이수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비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과연 누가 그날 밤 집 근처에서 수현을 몰래 지켜봤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밝혀질 것이다. 이튿날 아침 가평의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수현은 어제의 어색했던 순간들을 되새기며 일어났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그 수건 사건, 혹시 누군가 봤던 건 아닐까? 혼자서 중얼거리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았다. 그날 오후, 수현은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달빛다방에 들렀다. 커피를 주문하며 주인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대요. 누군가가 밤마다 수현 씨 집 주변을 맴돈다고. 주인 아주머니는 커피잔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현은 웃으며 설마 제가 유명해진 건가요? 요즘은 감시도 받는 시대인가 보네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골목 끝에서 낯선 남자가 멀리서 수현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현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설마 이게 시작인가? 속으로 다짐하며 차에 올랐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현은 지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연은 화사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귀걸이에서 은은한 빛이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지만 목덜미에 살짝 내려앉은 머리카락이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그녀는 수연에게 장난스레 오늘도 할머니 집에서 무슨 비밀스러운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라며 웃었다. 수연은 그냥 배관 고치느라 힘들었지 뭐, 라며 둘러댔다. 식사를 마친 뒤 지연이 설거지를 하는 사이 수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들이 춤추는 듯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떴다. 수연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현 씨, 당신이 할머니 집에 갔던 날 밤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수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 날 수현은 할머니 집을 다시 방문했다. 김정희 할머니는 어제와 달리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수현 씨,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다. 수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는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수현은 집 앞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희미한 실루엣이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잡혔다. 이게 누구지?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고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문이 열리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바로 그때 집안 불빛이 깜빡이며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과 함께 수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날 밤, 그 수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깜깜한 어둠 속 수현은 심호흡을 하며 손에 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불빛이 미약하게 욕실 문틈을 비추자 그곳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문 뒤에서 낮은 숨소리와 함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며 젖은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김정희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수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전기 나가서 깜깜하니까 무서웠어요. 그녀는 어두운 복도에서 수현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현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전기 문제는 제가 알아볼게요. 수현은 할머니를 부엌 쪽으로 안내하며 불을 찾았다. 부엌 조명 스위치를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휴, 전기 차단기가 내려갔나 봐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 들었다. 전기함을 열자 낡은 배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좀 위험하네요. 당장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수현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는 주방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파도 말해요. 그의 셔츠 소매에 젖은 손길이 스치며 순간 가슴이 설렜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만 오늘은 조금 긴장되네요. 수현은 웃으며 무심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전기 수리를 시작했지만 갑자기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는 창문으로 다가갔지만 어둠과 나무 그림자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난인가? 여기까지 와서. 수현은 혼잣말을 하며 긴장을 풀려 애썼다. 그러나 그 순간 부엌 창문 쪽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창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쪽지가 있었다. 쪽지를 펼치자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은 물처럼 흐른다. 하지만 흐름을 막는 자가 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수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바람 소리겠죠? 수현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수현의 머릿속에는 그 쪽지의 문구가 계속 맴돌았다. 흐름을 막는 자란. 누가, 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고장 수리가 아닌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수현은 지연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지연아,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이지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함께 해결하자. 가족이니까. 그 순간 창밖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을을 적셨다. 누군가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과연 흐름을 막는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수현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 다음 이야기가 밝혀줄 것이다. 맑은 아침 햇살이 가평의 작은 마을을 감싸 안았다. 수현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도는 쪽지의 문구를 곱씹으며 김정희 할머니 집에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지연도 함께했다. 그녀는 밝은 노란색 블라우스에 검은 스키니진을 입고 발끝에는 깔끔한 흰색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지만
목덜미로 흘러내린 몇 가닥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여성미를 더했다. 수현 씨, 오늘은 꼭 무슨 일이 있는지 밝혀내야 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라고 답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마당 한켠에서 김정희 할머니가 받치를 하고 계셨다. 그녀는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에 연한 분홍색 스카프를 둘렀다. 햇볕 아래서도 굳은 표정이지만 두 손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연이 인사하며 다가갔다. 할머니는 수현과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젯밤엔 별일 없으셨어요? 수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밤새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설쳤지. 그리고 누군가가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 같았어.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창밖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왔다. 고양이는 검은 털에 흰 발톱이 마치 장갑을 낀 듯한 모습이었다. 수현은 농담하듯 말했다. 이 녀석 감시자 역할을 하려나 봐요. 이름이라도 지어줘야겠는데요. 블랙팬서 어때요? 지연은 웃으며 블랙팬서라니 마블 히어로 같네그라고 맞받아쳤다. 할머니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래, 블랙팬서. 이 녀석이 오늘 우리를 지켜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웃음 뒤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연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마을 사람들도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현 씨, 이 마을에 오래 산 분들 중에 최근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지연이 물었다. 글쎄요. 며칠 전부터 밤에 낯선 차량이 두세 번 보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인데. 수현이 답했다. 그때 할머니가 창고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옛날 헛간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낡은 나무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내부는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바닥에는 오래된 농기구와 먼지 쌓인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이 안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수현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손전등으로 비추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정희 할머니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진실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감춰져도 언젠가 드러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오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옛날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찍은 거야.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슬픔이 묻어났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낯선 그림자가 창고 입구에 서 있었다. 누구세요? 수연이 크게 물었다. 그림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김정희 씨, 그리고 당신의 가족분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그 낯선 인물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있지만 오늘 밤 그 어둠을 걷어낼 시간입니다. 세 사람의 심장은 요동쳤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며 창고 문이 쾅 닫혔다. 이제 막 시작된 비밀의 문이 활짝 열렸다. 다음 이야기는 그 낯선 인물이 품은 진짜 목적과 수현 가족에게 닥칠 운명을 드러낼 것이다. 그림자의 실루엣이 희미해진 창고 안, 수현과 지연, 그리고 김정희 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났군요. 그의 말투에는 냉철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불길함이 섞여 있었다. 오수연은 긴장된 손을 주머니에 쥐고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남자는 천천히 걸어 나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마을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죠. 김정희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진실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의 눈빛이 반짝이며 말했다. 당신의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감춰둘 수 없습니다. 지연이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흐름을 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 가족이죠. 그 배관 고장도 이상한 소리도 모두 그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수현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배관 고장 때문에 온 거였는데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김정희 할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마을의 옛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편지는 당신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쓴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죠. 남자가 말했다. 김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으며 말했다. 이걸 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남자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당신들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지. 그 순간 창고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급히 다가왔다. 모두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며 마을의 촌장이 나타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마을에 큰 위험이 닥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촌장의 말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수현은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 마을을 위해서라도. 김정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숨길 수는 없겠구나. 지연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 앞에 펼쳐질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진실이 가져올 충격과 변화는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세차게 불며 창고 안에 숨겨진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며 가족과 마을에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그리고 수현과 지연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밝혀질 것이다.